자, 조합. 조합은요, 서로 다른 n개 중에 r개를 선택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10명 중에서 3명을 뽑는 걸 우리는 10C3이라고 하고요. 만약에 이걸 구분 있게 뽑았으면, 반장, 부반장, 총무 뽑았으면 10 곱하기 9 곱하기 8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사실은 근데 여기에서 3팩으로 나누죠. 기억나시나요? 우리가 10명 중에 반장, 부반장, 총무를 뽑는 경우의 수는 10 곱하기 9 곱하기 8이었다. 이거를 10P3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그쵸? 근데 10명 중에 그냥 3명을 뽑는다 라고 얘기하면 10 곱하기 9 곱하기 8에다가 나누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을 했었어요. 이유는 뭐냐면 여기서 1번, 2번, 3번이 반장, 부반장, 총무인 거랑 132, 213, 231, 312, 3212 반장, 부반장, 총무일 땐 다 다른 거지만 이쪽에서는 결국 뭐야? 1번, 2번, 3번이 대표가 됐네. 다 똑같은 경우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의 수 3팩까지로 나눠줘야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러면 얘는 10P3에서 3팩을 나누는 거죠. 우리는 얘를 수식으로 어떻게 표현했었냐면 10팩 나누기 10-3팩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이 식은 10팩 나누기 10-3팩 3팩 이렇게 쓴다. 됐습니까? 네. 그러면 결론 NCR은 N팩 나누기 N-R팩 R팩 이렇게 쓴다 라는 뜻이에요.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뜻은 N개 중에서 R개를 고르는 거예요. 이 R개를 고르는 것 중에선 이 R개에 차별은 없습니다. 구분은 없어요. 됐어요? 네. 이게 NCR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얘기. NC0은 1이에요. 야, 10개 중에 한 개도 안 고르는 거. 한 가지예요. 그냥 안 고른다. 끝. NC0은 1이고요. NC에는 자 10명 중에 10명을 고른다. 이것도 결국은 한 가지죠. NC1은 N이죠. N. 10명 중에 한 명 뽑는 거 10가지죠. 그렇죠? 됐습니까? 네. 요런 얘기가 나오고요. 중요한 얘기. 10C3하고 10C7은 같죠. 10명 중에 3명을 고르는 거랑 10명 중에 7명을 고르는 게 똑같습니다. 참가할 3명을 고를 것이냐, 참가하지 않을 7명을 고를 것이냐, 경우의 수는 똑같아요. 됐습니까? 네. 그래서 NCR과 NC, N-R은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됐어요? 네. 그리고 요 얘기는 우리가 NCR이라는 게 NPR을 R팩으로 나눈 거니까 거꾸로 얘는 요걸 요쪽으로 곱해서 요런 관계가 있다 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게 조합에서 배운 거고요. 조나누기에 대한 얘기는 조금만 이따가 합시다. 자, 남자가 6명, 여자가 4명이 있는데 이 중에서 남자 둘, 여자 둘을 뽑는데요. 그러면 남자 6명 중에서 여자 2명을 뽑습니다. 이게 몇 가지인지는 6C2 그냥 이렇게 쓸 거예요. 이걸 계산하는 건 이제 반복의 문제니까 그냥 하면 되는 거죠. 여자 4명 중에 2명을 뽑을 거예요. 네. 얘도 뽑고 얘도 뽑으니까 이건 곱해야 됩니다. 끝. 됐어요? 요거 계산하는 법. 6팩 나누기 4팩 2팩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저는 그냥 6 곱하기 2 2팩 이렇게 쓰기도 해요. 얘랑 6 곱하기 5죠. 얘랑 약분하면 15가지, 얘는 6가지 계산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두 번째, 남자 6명, 여자 4명이 있는데 특정한 2명이 포함된다라는 건 이미 선발됐다라는 뜻이에요.
특정한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누구지? 얘를 뽑아야 되나?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어쨌든 이 중에 특정한 2명이 뽑혔어요. 근데 4명을 뽑아야 되니까 이제 2명을 더 뽑으면 되죠. 됐습니까? 우리는 남은 8명 중에서 2명만 고르면 돼요. 끝. 됐어요? 네. 이런 의미예요. 저 말 뜻 잘 이해하셔야 돼요. 책 펴고 시작하세요. 네. 자, 여자가 적어도 1명. 자, 이 중에서 4명을 뽑는데 여자가 적어도 1명을 뽑으라는 말은 남자 셋, 여자 하나, 남자 둘, 여자 둘, 남자 1명, 여자 셋, 남자 빵명, 여자 넷 이렇게 뽑히는 경우를 구하라는 뜻이거든요. 물론 얘를 구할 수도 있어요. 얘는 6시 3 곱하기 4시 1, 6시 2 곱하기 4시 2, 6시 1 곱하기 4시 3, 6시 0 곱하기 4시 4 이걸 다 더하면 답이 돼요. 그런데 이 상황은 이걸 구하는 것보다 남자가 4명, 여자가 빵명인 경우를 전체에서 빼는 게 더 좋습니다. 10명 중에서 4명을 뽑는데 그 중에서 남자만 4명 뽑히는 경우 곱하기 4시 0인데 4시 0이 1이어서 안 쓴 거예요. 이 경우를 빼는 게 우리가 원하는 답이에요. 됐죠? 여사건이라고 하죠. 이걸 다 구하지 않고 반대되는 사건이 개수가 적으면 반대되는 사건을 전체에서 빼는 겁니다. 됐죠? 끝. 이 고1 때 했던 영역이라 뭐 단순하게 구조만 좀 이해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중복조합으로 넘어가서 뭐 어쩌어쩌 할 건데 중복조합은 아마 다음 주에 월요일에 다시 할 겁니다. 자, 넘어갈게요. 이번에는 남자 6명과 여자 4명이 있는데 남 셋, 여 둘을 뽑은 다음에 일렬로 사진을 찍을 거예요. 네, 됐습니까? 먼저 뭘 해야 됩니까? 남자 6명에서 3명을 뽑아야 되겠죠. 6시 3. 이게 가지수예요. 여자 4명 중에서 2명을 뽑아야 되겠죠. 4시 곱하기. 뽑으면 여기 지금 5명이 있죠. 이 5명을 일렬로 줄 세우는 방법. 모두 몇 가지? 5팩토리얼. 네, 이게 답이에요. 뭐 이걸 계산하는 건 그냥 각각 계산해 보면 돼요. 나중에 익숙해지면 거의 암산처럼 돼요.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남자 2명과 여자 2명을 뽑아서 원탁에 앉히래요. 그럼 먼저 남자 6명 중에서 2명을 뽑고 여자 4명 중에서 2명을 뽑습니다. 그래서 뽑혀 나온 사람의 경우의 수는 이만큼 가지가 나와요. 그 4명을 원탁에 앉히는 방법은 곱하기 3팩 끝. 네. 됐어요? 뭐 간단한 내용이죠. 넘어갑시다. 자, 이제 조나누기인데요. 이 조나누기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조나누기를 그림으로도 있다가 토너먼트도 나왔던 것 같은데, 이게 똑같은 얘기거든요. 이 그림도요. 조나누기 얘기를 좀 할게요. 제가 분할과 분배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떤 걸 분할하는 것 자체를 분할이라고 하고 요 분할은 조금 이해를 좀 해 놓으셔야 돼요. 자,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할게요. 첫 번째, 저는 1, 2, 3, 4, 10번까지 귀한 구슬이 10개가 있어요. 다 다른 구슬이라는 거죠. 번호가 있다라는 건. 얘를 6개와 4개로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제 하인한테 시켰어요. 야, 이거 6개, 4개로 나눠놔. 그러니까 이 하인은 고민이 되는 거야. 아이씨, 몇 번으로 6개를 나누고 4개로 나누라는 거야. 아이씨, 몰라. 경우가 너무 많겠죠. 그래서 하인은 나눕니다. 자, 하인은 제일 먼저 뭘 할 거냐면, 야씨, 10개 중에서, 6개를 고르자. 됐어요? 이 경우는 모두 몇 가지예요? 10시 6가지예요. 됐습니까? 그리고 남은 4개 중에서 4개를 골라서 포장을 해놨어요. 끝.
됐습니까? 경우의 수가 이렇게 나오겠죠. 10시 6까지 라는 경우의 수가 나올 겁니다. 두 번째, 야, 내일 내 친구가 3명 올 거니까 너 이거 2개, 3개, 5개 이렇게 세 묶음으로 나눠놔. 그래서 검은 봉다리에 넣어놔. 됐어요? 자, 이제 하이는 어떻게 할 거냐면 10개 중에 2개를 골라 놓습니다. 됐습니까? 골랐어요? 남은 것 중에 3개를 골랐고요. 5개 중에 5개를 골랐어요. 됐습니까? 근데 이럴 수도 있지 않나요? 10개 중에 5개를 먼저 골랐어요. 이제 남은 5개 중에 3개를 먼저 골랐어요. 남은 2개 중에 2개를 먼저 골랐어요. 이렇게 나눌 수도 있지 않나요? 네, 다 똑같습니다. 실제로 얘를 계산해 보면 10팩 나누기 8팩 2팩이고요. 8C3은 8팩 나누기 5팩 3팩이에요. 됐어요? 그래서 얘랑 얘를 약분하면 이 결과물은 10팩 나누기 2팩, 3팩, 5팩 이렇게 돼요. 어디서 많이 본 거 아닌가요? 마치 같은 것이 있는 순열에서 나왔던 그 모양 꼴처럼 보여요. 하지만 이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 아니에요. 시계 모양이 우연히 일치할 뿐이에요. 됐습니까? 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똑같습니다. 10팩 나누기 5팩 5팩 곱하기 5팩 나누기 2팩 3팩 이렇게 됩니다. 얘랑 얘를 약분했더니 10팩, 2팩, 3팩, 5팩 똑같아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지금 제가 뭘 하고 있는 거냐면 서로 다른 n개를 몇 개로 나누는 걸 식으로 어떻게 쓸 건지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면 사실 여기서도 10시 6인데 그럼 얘는 이거 모양으로 쓰면 10팩 나누기 6팩 4팩이에요. 실제로 써보면. 그러면 모양에 통일성이 있네요. 그쵸? 그쵸? 다 똑같은 얘기다 라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됐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번에 야, 내일 내 친구가 2명 오니까 5개로 나눠놔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친구가 10C5 곱하기 5C5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나눌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인가 생각해 봤더니 이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어떤 아이니 나 1, 2, 3, 4, 5 포장해놨어. 됐어? 그러면 이쪽은 6, 7, 8, 9, 10이 포장됐겠죠? 여기서 6, 7, 8, 9, 10 포장했어. 여기서 1, 2, 3, 4, 5가 포장됐겠죠? 이 10C5에는 10개 중에 5개를 뽑는 거에는 이렇게 뽑는 것과 이렇게 뽑는 것이 다르다라고 생각이 되겠죠? 참고로 5C5는 1이니까 사실상 계산이 안 돼요. 됐어요? 근데 제가 이제 쓰는 이유가 있어서 얘는 이것과 이것이 다르다라고 생각했지만 결과적으로 보니까 어때요? 이 결과와 이 결과는 똑같은 상황인 거죠. 그래서 나눠야 됩니다. 뭘로? 2로 나누는 게 아니라 2팩으로 나눠요. 2팩으로. 됐어요? 그러면 하나 더 해볼게요. 내일 내 친구가 오니까 너 이거 3개, 4개로 나눠놔 라고 얘기하면 이제 C로 안 쓸 거예요. 귀찮아서. 요거는 10팩 나누기 3팩, 3팩, 4팩 얘가 10C3 곱하기 7C3 곱하기 4C4를 쓴 거거든요. 됐어요? 그런데 여기다가 얘랑 숫자가 똑같은 게 2개 있어서 2팩분의 1을 곱해줘야지만 올바른 답이 나와요. 됐어요? 그냥 외우시는 겁니다. 만약에 야, 내일 내 친구 4명 오거든? 그러니까 3개, 1개 이렇게 나눠놔 라고 얘기한다면 10팩 나누기 3팩, 1팩 곱하기 요 3개가 서로 섞였을 때가 똑같은 경우가 나와요. 그게 3팩분의 1이에요. 여기까지 됐어요? 우리는 이걸
분할이라고 합니다. 서로 다른 몇 개가 있는데 이걸 몇 개로 나눠놔 라고 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방법이에요.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러면 내가 분할과 이쪽이 분배인데 분배라는 건 그렇게 나눈 걸 예를 들면 제가 내 친구가 오니까 야 이거 2개, 3개, 5개로 나눠놔 하면은 분할을 했죠. 이 3개를 3명한테 줄 거예요. 그럼 경우의 수는 모두 몇 가지예요? 3팩이죠. 얘가 어떻게 갈지 모르잖아요. 그걸 나누는 방법은 3팩입니다. 그러니까 분할하고 분배는 다른 동작이고 수식 자체도 달라요. 분배 수식은 되게 쉬워요. 분배 수식을 못하는 학생은 없어. 그러니까 분할이라는 동작 자체를 잘 이해해야 돼요. 그러면 자, 7명의 학생을 A팀, B팀, C팀으로 나누는 거 말고 2명, 3명으로 나누는 2번을 먼저 해볼 거예요. 이건 2명, 3명으로 나누라는 건 그냥 답이 끝났어요. 얘를 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지금 요거 왜 들어갔는지 이해하세요? 둘, 셋으로 나누라고 했기 때문이에요. 저기 둘이 똑같은 게 겹쳐 있어서. 됐어요? 네. 이게 2번 답이에요. 그럼 1번 답은 뭐가 다릅니까? 이걸 A팀, B팀, C팀 이런 겁니다. 야, 7명의 학생을 둘, 셋으로 나눠서 교무실, 과학실, 상담실 청소하게 해. 이러면 먼저 나누는 건 이만큼. 그러면 나눠져 있잖아. 세 팀이. 얘네들을 교무실, 과학실, 상담실로 보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보낼 거야? 곱하기 3팩이죠. A팀, B팀, C팀이라는 팀 이름이 있다라는 건 그 팀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 답은 여기까지. 2번 답은 그냥 나누는 것만. 됐습니까? 저 팀 이름이 있다라는 건 분배한다라는 뜻이에요. A팀, B팀, C팀이라는 게 존재하고 있고 7명을 나눠서 그 팀으로 보낸다까지니까 분배까지 하는 게 1번 답이에요. 이 단어가 별로 없지만 헷갈리시면 안 돼요. 됐어요? 되게 많아요. 201호, 202호, 203호에 쑥쑥 7명을 둘, 셋으로 나눠서 재운다. 재우면 3팩을 해줘야 되겠죠. 그쵸? 네. 얘만 하나 갈까요? 6명의 학생을 2번 3명씩 2조로 나눈다. 6팩 나누기 3팩 곱하기 2팩분의 1. 이게 2번 답이에요. 3명씩 나누는 거예요. 얘네들을 A조, B조로 보낸다. 그러면 곱하기 2팩을 해주면 되겠죠. 이게 1번 답이에요. 됐습니까? 사실 이게 문제집을 만든 사람이 의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 생각이 없었다면 아주 잘못된 표현이에요. 당연히 분할을 먼저 이해하고 분배를 나중에 하는 게 정석적인 사고방식이거든요. 근데 이 책을 만든 사람은 왜 순서를 이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어. 내 생각에는 그냥 별 생각 없이 만들었을 거야. 됐어요? 6명의 학생을 3명, 2명, 1명으로 나누면 6팩 나누기 3팩, 2팩, 1팩 끝이에요. 얘는 3번 답은 곱하기 3팩입니다. 됐습니까? 네. 분할이라는 동작과 그것을 분배하는 동작을 구분해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넘어갈게요. 자, 어려운 문제입니다. 4번 문제. 자, 실제로 시험에 되게 잘 나오는 내신 문제 중에 하나예요. X에서, A에서 B야. 그냥 관계없어. Y로의 함수의 개수는 모두 몇 개예요? 함수의 개수는 모두 몇 개예요? 응? 함수의 개수는 모두 몇 개예요? 어디 거요? 지금 이 그림 그렸는데요. 3에 왜요? 설명해요. A가 설명해요. 3의 4제곱이 어떻게 나온 건지. A가 이렇게 뭐래? 함수라는 게 뭔데? 어떤 값을 넣었을 때
무슨 값이 나와요? 근데 A일 때 1부터 4가 나왔어요. 와, 씨. 야, 어떻게 거꾸로 집어넣을 생각을 해? 이게 X고 이게 Y잖아. 1이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한 건데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1이 어디론가 가야 돼요. 1은 A로 갈 수도 있고 B로 갈 수도 있고 C로 갈 수도 있고 세 가지예요. 됐어요? XY 바꾸는 3의 4제곱이에요. 1대1 함수는 얘는 불가능하죠. 불가능하죠. 제가 문제를 다시 만들어 볼게요. 여기서 1로 가는 함수는 모두 몇 가지입니까? 5의 세제곱이에요. 1이 5개 갈 수 있고 2가 5개. 만약에 1대1 함수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1이 갈 수 있는 건 5개고요. 2가 갈 수 있는 건 4개고요. 세 가지예요. 여기까지 해석이 됐어요? 됐어요? 네. 끝. 이해했어요? 이해 못했어요? 아니, 확실해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뭔가가 가야 되는데 1이 갈 수 있는 데가 5가지잖아. 2가 갈 수 있는 거 5가지잖아. 그냥 함수라면. 그러니까 5 곱하기 5 곱하기 5. 1대1 함수면 얘가 여기로 가면 얘는 2로 못 가잖아. 그러니까 5 곱하기 4 곱하기 3. 자, 이제 이 얘기는 내신에 이제 사실 너네 저기가 지나서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수능에서도 이 구조가 나오니까 좀 보세요. 얘는 여기에서 일로 가는데 치역과 공역이 같은 것의 개수를 구하시오라는 문제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잘 나오는 주제 중에 하나예요. 실제로 되게 어려워요. 이거보다 훨씬 더 어렵게 나오니까. A, B, C가 화살을 하나도 못 받는 게 있으면 안 돼요. 됐습니까? 네, 이건 어떻게 구할 겁니까? 라는 겁니다. 됐어요? 얘가 개수가 조금밖에 안 돼서 사실 이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풀 수 있는데 얘가 만약에 개수가 많다면 제가 말하는 방법으로 푸는 게 거의 유일한 방법이에요. 자, 근데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그냥 들어보세요. 이거를 어떤 애가 2개 받고 한 개밖에 못 받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풀 수 있지만 이게 6개까지 있다고 하면 그 풀이가 불가능하니까 그냥 제 풀이를 그냥 들어보세요. 이 X의 개수가 더 많아져도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자, 우리는 A가 화살표를 못 받는 상황을 A라고 할 거예요. 이런 상황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B가 화살표를 못 받는 상황을 B라고 할 거예요. 이 상황이 있으면 안 돼요. C가 화살표를 못 받는 상황을 C라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됐어요? 우리는 전체에서 A가 화살표를 못 받거나 B가 화살표를 못 받거나 C가 화살표를 못 받는 셋 중에 하나라도 화살표를 못 받는 상황을 빼버릴 거예요. 여기까지 구조 이해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얘를 집합에서 어떻게 배웠냐면 이렇게 배웠어요. 집합에서 배웠던 거예요, 이게. 기억나시나요? 2개짜리는 기억이 날 텐데 3개짜리도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갈게요. 전체는 뭐예요?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는 함수의 전체는 3의 4제곱이에요. 됐습니까? 빼기 A가 화살표를 못 받는 경우는 2의 4제곱이에요. 지금 이게 B도 못 받을 수 있고 다 일로 가는 거 그 상관없어요. A가 못 받는 것만 세는 거예요. 됐습니까? 2의 4제곱이에요. 얘도 2의 4제곱이에요. 얘도 2의 4제곱이에요. 됐어요? 이번에는 얘는 지금 여기 빼기가 있고 얘니까 더해야 됩니다. A 교집합 B라는 건 뭐냐면 A, B가 모두 화살표를 못 받는 경우예요. 됐습니까? 이거 한 가지예요. 무조건 다 C로 가는 거죠. 네. 얘도 이게 답이에요. 됐어요? 이걸 이제 포함과 배제의 원리라고 얘기하는데
요 구조를 좀 익혀 놓으셔야 돼요. 왜? 이 구조가 시험에 종종 잘 나와요. 됐어요? 이게 개수가 조금이면 다른 방법으로 풀 수 있어. 사실 만약에 이런 경우라면 제가 다른 방법으로 풀어볼게요. 야, 뭐야 이거 1, 2, 3, 4가 둘 하나로 가는 거 아니야? 무조건? 그쵸? 그러면 이걸 어떻게 쓸 거냐면 야, 1, 2, 3, 4 중에 어떤 두 녀석이 어디론가 간 거잖아요. 그걸 먼저 셀 거예요.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1, 2, 3, 4 중에 어떤 두 녀석이 A, B, C 중 어디론가 간 거예요. 그러면 먼저 1, 2, 3, 4 중에 두 녀석을 고를 거예요. 됐습니까? 그리고 이놈이 A, B, C 중 어디론가 갔다라고 할 거예요. 그게 얘예요. 끝? 됐어요? 그럼 뭐예요? 1, 2, 3, 4 중에 두 놈이 어디론가 갔습니다. 끝. 그게 이만큼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뭐예요? 남은 애 둘 있고요. 저쪽에도 두 개 남았죠. 두 개가 두 개로 가는 방법 두 가지입니다. 이렇게 가든 이렇게 가든. 네, 이게 답이에요. 이 경우에는 이 답이 훨씬 더 짧기는 해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하지만 만약에 문제가 바뀌어서 얘가 이렇게 됐다고 하면 이 방법으로 풀기는 거의 불가능해요. 됐어요? 그럴 땐 무조건 이쪽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3의 6제곱에서 3 곱하기 2의 6제곱 3 곱하기 1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 구조를 익혀놔야 되겠죠. 이 개수가 딱 얘보다 하나 많게 되리라는 보장이 없으니까 두 개만 많아도 복잡하고요. 이렇게 많으면 사실상 저 방법으로는 못 푼다고 봐야 돼요. 됐어요? 네. 어쨌든 이 구조를 좀 익혀 놓으십시오. 넘어갈게요. 끝인가요? 이제 마지막이군요. 5번이 끝이에요. 5번까지가 이제 고1에서 배운 거예요. 얘는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5명을 셋과 둘로 먼저 나눌 거예요. 저 위에서부터 보세요. 됐습니까? 5개의 구수를 3개와 2개로 나누는 방법입니다. 됐습니까? 얘는 5팩 나누기 3팩 2팩이에요. 그리고 나면 이 2개는 그냥 지들끼리 붙으면 되고요. 요 3개를 하나와 2개로 나누는 방법이에요. 3팩 나누기 2팩 1팩이에요. 끝. 네, 얘가 답이에요. 됐어요? 자, 2번은요. 6명을 셋과 셋으로 나누는 방법이에요. 6팩 나누기 3팩 3팩 곱하기 2팩분의 1입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똑같기 때문에 지금 얘를 셋셋으로 나눈 거지. 예를 들면 만약에 여기에 뭐 예를 들면 A조 B조라는 말이 있어. 이거는 첫째 날 둘째 날이라는 말이 있어. 그러면 얘를 하면 안 돼요. 그쵸? 네. 이게 얘를 셋셋으로 나눈 거예요. 됐습니까? 그럼 이제 이 3명을 둘 하나로 나눠야 되잖아요. 얘가 3팩 나누기 2팩 1팩이죠. 그쵸? 저기도 똑같죠. 이거 제곱. 네. 이게 2번의 답입니다. 됐어요? 사실 얘도 다른 방법으로 풀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지만 저는 무조건 이렇게 풀고 나서 시작해라 라고 얘기해요. 됐어요? 이걸 조합으로 그냥 풀어도 되는데 사실 그거를 그렇게 풀다 보면 오해의 소지도 많고 헷갈릴 때가 되게 많아요. 학생들이. 그래서 무조건 위에서부터 잘라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제일 그냥 모범적인 답안이에요. 제일 빠르고 영리한 답안은 아니에요. 사실상.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합 더 풀어보세요.